통합종단 조계종 출범 60주년 기념법회가 열렸습니다. 조계종 종정 성파대종사는 4부대 중의 화합과 청정을 강조했고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불교 중흥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전 교육원장 직무대행 서봉 스님을 사서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교육원장 해일 스님은 전 대구 고현사 주지 지우 스님을 교육부장에 임명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코로나 사태 후 처음으로 30개 회원 종단 주요 소임자들이 참여한 연수교육을 펼쳤습니다. 불교종립 평택 청담중고 개교 기념행사가 학생들의 성장을 응원하는 특별한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이사장 태원 스님은 3,400만 원의 장학금을 전하고 햄버거 간식으로 전교생을 격려했습니다. 광주 정광학원 이사장 덕문 스님은 정광고 고3 교실을 찾아 찹쌀떡 선물 세트를 전하며 수험생들의 좋은 성적을 기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불교 1700년 역사와 전통을 온전히 계승하고 있는 통합종단 대한불교 조계종이 출범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조계종 종정 성파대종사는 종단 발전을 위한 4부대 중의 화합과 청정을 강조했고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불교 중흥의 새 역사를 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인 서울조계사 대웅전. 통합종단 최초의 종원이 60년 만에 다시 선포됐습니다. 삼가 불조의 가호 밑에 우리 법손 만대의 번영과 향상을 빌며 이 헌장을 선포하노라. 조계종이 1700년 한국 불교 역사와 정통성을 유일하게 계승한 종단임을 세상에 알린 것입니다. 통합종단 출범 60주년 기념법회. 외색 불교를 청산하고 청정 승단의 법통을 회복한 역사 앞에 종단 최고 어른인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의 법어가 내려졌습니다. 종단의 사부대중은 더욱 화합하고 청정해져서 종단 구성원 모두가 종도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종단 발전을 위해 수의 동참하며 조계종 수장인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종단은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계속 성장해 나아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종단이 나아갈 길은 중생의 아픔을 보듬고 세상에 보시되어 우리 사회의 희망을 전해주는 불교중의 새 역사를 열어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조계종은 도제 양성과 역경, 포교란 종단 3대 지표를 내걸며 불교 중흥에 첫 발을 내딛었고 60년간 체계적인 종원종법 제도와 종무행정 시스템 등을 통해 규모 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한국 불교는 이제 출가자 급감이란 난제 속에서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한 시대적 현상과도 직면한 상황. 기념법회에선 통합종단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계승해 불교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출가 초심으로 돌아가는 통합종단 초대종정 휴봉 스님의 교시는 통합종단 60년을 맞는 현재에도 유효한 큰 가르침으로 삼고 이 전법의 길에 저희 전국 비구니 해도 비구니 스님들과 종단의 재반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조계종 청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선 통합종단 출범부터 개혁종단까지의 60년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사진전이 열려 주목을 끌었습니다. 조계종이 통합종단 출범 당시 발언했던 정법 수호와 불교 중흥이란 시대적 사명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교육원장 재임 시절 함께했던 전 교육원장 직무대행 서봉 스님을 사서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서봉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한 뒤 이런 인연을 언급하며 총무원을 방문하는 이들을 늘 배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진우 스님은 전 교육원 교육국장 무일 스님을 승려복지회 사무국장으로 임명하고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총무부장 호산 스님과 재무부장 우하 스님, 문화부장 탄원 스님, 사업부장 주해 스님 등이 함께했습니다. 해일 스님 체제 조계종 9대 교육원이 새로운 진용을 갖췄습니다. 신임 교육원장으로 선출된 해일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교육부장의 전 대구 보현사 주지 지우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이어 상주 용흥사 주지 정관 스님을 교육국장에, 대구 용문사 주지 지만 스님을 연수국장에 발탁해 임명장을 전했습니다. 해일 스님은 9대 교육원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종단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출가자 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며 신임 부국장 스님들을 격려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코로나 사태 후 처음으로 30개 회원 종단 주요 소임자들이 참여한 연수교육을 펼쳤습니다. 문화재 관리와 종교단체 세법 업무, 기후위기 시대 실천 과제 등을 주제로 2박 3일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불교 30개 주요 종단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각 종단 간 유대와 실무자 역량을 높이는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충남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회원 종단 스님과 정사, 주요 소임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펼쳤습니다. 회원 종단 관계자 연수로는 코로나 사태 후 처음입니다. 지난 2014년도 이후에 시행되는 이번 연수 교육은 그간의 회원 종단 스님들께서 사찰과 종단 행정에 필요하신 내용과 국제적이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입제식으로 시작된 첫날은 문화재청 이용준 상근전문위원회 등록문화재 등재 조건과 신청 절차 교육이 진행됐고 저녁에는 친교의 시간을 통해 각 종단이 운영 정보 등을 교환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중앙성가대학교 유승무 교수의 코로나 이후 사회 변화와 불교계의 실천적 과제 강의와 불교환경연대 유정길 운영위원장의 기후환경위기 불교계의 실천과 비전에 관한 교육이 이어졌습니다. 이어 텍스플래닛 소영록 세무사가 진행한 종교단체 법인 일반세율 특례 강의가 뒤따랐고 마지막 날은 전통사찰 지정 안내를 주제로 한 동국대 홍병화 박사의 강의가 마련됐습니다. 이번에 연수를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단협의회에서 모처럼 코로나 이후로 만나기 어려운 그런 또 친교의 그 시간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종단협 연수에 처음으로 참여한 대한불교 삼론종의 한 스님은 체계적 교육이 종무행정과 사찰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연수 교육의 기회가 앞으로 더욱 많아지길 희망했습니다. 한국불교 종단협의회에서 종단 여러 스님들과 같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였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교육이 전문성을 띠고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대회를 비롯한 해외 교류 사업과 봉축 행사, 연등회, 연말 팥죽 나눔 행사, 기후환경위기 극복 탄소중립 사업 홍보 캠페인, 근대불교 인물 선양 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1967년 출범해 30개 회원 종단을 둔 종단협은 앞으로도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불교 중흥을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조계종단의 입법, 행정, 사법부 대표 소임을 4년 이상 역임할 경우 선원 20안거 수행 경력과 동등하게 총림 방장 자격 요건을 갖게 됩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어제 제226회 정기회에서 방장의 자격 요건을 전문선원에서 20안거 이상 성만한 경력과 함께 총무원장과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4년 이상 재직 경력을 새롭게 추가한 총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종단의 입법, 행정, 사법부 대표로서 종단 발전을 위해 노력하면 총림 방장이 될 수 있도록 문호가 넓어진 겁니다. 시무 스님이 대표 발의한 이 종법에는 총림 지정 해제 사유를 2개 이상, 수행기관이 1년 이상 운영되지 아니할 때로 완화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당초 개정안에 반영된 총림의 구성요건 완화는 종언에 위배된다는 법제분과위원회 심사 결과를 받아들여 해당 안건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청담대종사의 정법불교 정신이 깃든 평택 청담중고등학교 개교 기념행사가 학생들의 성장을 응원하는 특별한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이사장 태원 스님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에게 3,400만 원의 장학금을 전했고 수업 중인 교실도 깜짝 방문하며 햄버거 간식으로 전교생을 격려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900여 명의 학교 구성원들로 체육관이 북적입니다. 정화불사로 조계종단의 기틀을 세운 청담 대종사의 정신이 깃든 경기도 평택 청담중고 개교기념일에 오랜 기간 학교를 위해 봉사한 교직원들을 격려하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하기 위해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우리 학교가 지혜와 따뜻한 자비 실천의 교육 도량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으뜸가는 명문사업으로 발전하여 모든 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언문 낭독에 이어 3,400만 원의 장학금을 쾌척한 이사장 태원 스님의 등장에 큰 박수와 환호가 쏟아집니다. 지난 1학기에 이어 또다시 장학금을 기증하며 이사장 취임 직후 더 많은 학생들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총동문회 장학금까지 더해 이날 행사에서만 형편이 어렵거나 학교를 빛낸 학생 등 모두 180여 명에게 미래를 응원하는 정성이 전달됐습니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하합니다. 오늘 장학금은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선배들의 응원임을 잊지 마시고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자랑스러운 청담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졸업 후에 사회 구성원이 되어서 다시 여러분이 후배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행사가 마무리되고 전교생을 위해 깜짝 준비된 이사장 스님이 쏜다 이벤트가 이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햄버거를 든 스님이 등장하자 교실은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예! 아까도 얘기했잖아. 크게 얘기하면 내년에 또 있고. 주변을 수소문해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를 준비했다는 스님. 한 명 한 명 직접 눈을 마주하며 따뜻한 응원의 마음까지 햄버거를 전하는 손길에 담았습니다. 학교 환경이나 이런 게 너무 현대식이 아니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여러분들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사장 선생님으로서 항상 미안하고 또 어떻게든지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많은 관심 갖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요. 고마워요. 출출한 시간 교실에서 한 입 빼어놓은 햄버거 맛은 그 어떤 진수성찬 부럽지 않습니다. 오늘의 추억을 영원히 남기고픈 학생들은 직접 스님에게 기념사진을 청해 카메라 앞에서 깜찍한 포즈도 지어봅니다. 이사장님 스님께서 이번 계기로 저희 내년에 더 많은 좋은 이런 혜택을 약속하시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학교 잘 왔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 이사장님의 너그러운 마음씨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맛있는 햄버거도 먹고 다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학교 생활을 제공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저희 부사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힘써 주셔서 정말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화이팅! 새 이사장 취임 1주년을 맞아 건화기념회 모든 것을 바꾸자는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는 청담 중고교. 전학생 장학금 지원과 취업을 원하는 전학생 취업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향한 발걸음이 힘차게 시작됐습니다. BBS 뉴스 서희령입니다.
오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광주 유일의 불교 종립 학교법인 정광학원 이사장 덕문 스님이 고3 수험생들을 격려했습니다. 덕문 스님은 정광고등학교 3학년 교실을 찾아 초코 찹쌀떡 선물 세트 350여 개를 전하며 학생들의 좋은 성적을 기원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큰 어려움 없이 좋은 성적으로 또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도록 학생들 늘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두려워할 것도 없이 또 미래가 전부 수능 시험으로 전부가 결정된 건 아니에요. 이 자리에는 화엄사 국장단 스님들을 비롯해 이동배 정광고 교장, 정병수 교감, 교직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정광고는 광주 지역 유일의 불교 종립학교로 부처님 자비 사상을 건화 기념으로 역사와 전통을 겸비한 명문사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화엄사의 지역경제적 파급 효과가 46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엄사 홍보기획위원회에 따르면 화엄사가 구례 지역 경제에 미친 파급 효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 46억 원에 이를 걸로 추산했습니다. 화엄사는 홍매화, 들매화 사진찍기 대회, 모기장 영화음악회, 요가대회, 화엄문화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구례 지역 관광과 연계해 관광객 유입 효과가 발생하면서 오일장과 상가, 음식점 등의 수익이 창출됐습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화엄사의 브랜드의 직간접적 효과로 지역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인지도 향상 등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양주 봉선사가 홀몸 어르신과 소외받는 이웃의 든든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1,500포기의 김장김치를 직접 담그며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 중 100여 명은 경내 육화당에서 김장김치 자비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초격 스님은 코로나로 멈췄던 김치 나눔을 다시 이어갈 수 있어 기쁘다며 김치를 받게 될 모두가 훈훈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남양주시청은 전달받은 김장김치를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 홀몸 어르신과 소외받는 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인 화가인 김영삼 작가와 이모그래피 창시자 허회태 작가가 손을 잡고 콜라보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각자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며 30년 우정을 이어온 두 작가는 연과 반야심경을 바탕으로 한 작품을 선보여 관심을 더합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중년의 두 남자가 활짝 웃으며 나란히 걷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만나 어느덧 30년이 훌쩍 지나 함께 전시회를 연 우성헌, 김영삼, 무산 허회태 작가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 문인화가 우성헌과 서해를 넘어 이모그래피를 창시한 무산. 두 작가 모두 이제는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유명 작가로 성장했는데 작가로서의 출발은 허회태 작가가 조금 빨랐다고 합니다.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허회태를 만났는데 그때는 허회태 선생은 아주 유명해가지고 어디 공모전이나 그 미술 실기대 나가면 막 대상 받고 그러는데 나는 입선밖에 못 해갖고 늘 부러움의 대상이어가지고 살아왔는데 30여 년이 훨씬 지나가지고 이렇게 거의 똑같은 위치에서 같이 전시를 하니까 저는 뿌듯하니 좋습니다. 무산이 거침없는 붓질로 해를 향하는 생명력을 담아낸 호일은 운문 문헌선사의 화도 1일 15일을 바탕으로 합니다. 마음이 무력에서 벗어나면 바야흐로 부처가 되고 시가 명가에 이르면 역시 신선이 된다. 일필지로 써내려간 글씨는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특히 무산은 10시간 동안의 사투 끝에 마음을 다잡으며 무아의 경지 속에 260자 반야심경을 도자기에 옮겼습니다. 초벌구이 위에 반야심경 260자를 쓰는데 초벌구이에다 작품을 하게 되면 온 정성과 시간과 모든 싸움입니다. 자신과 싸움인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시간적으로 놓치거나 그러면
머물러서 붓이 안 나가거나 초벌구에다 쓰기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그 어느 흐름을 잃어버리면 글자의 그 반사신경의 그 작품성에 대한 좀 이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10시간 동안 거기에다 몰입해서. 전시장 반대편 우성원의 작품들은 먹과 물의 현상이 해체되면서 작가의 심상이 녹아들어 있는 듯 합니다. 이목고 화두가 연으로 피어나 모든 생물이 생기고 퍼져나가는 자연의 이치, 생생지리로 거듭났습니다. 무산의 작품에서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진다면 우성원의 작품에서는 생과 사, 현실과 꿈이 뒤섞인 듯한 아득한 편안함이 묻어납니다. 평생 그려온 사군자 대신 택한 연에서도 선비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저는 또 여름 태생이라 특히 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연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가까이 있을 때는 향기가 나지 않지만 멀리 가면 더 향기가 더 드러나는 그런 덕목에서 우리 사는 우리한테 덕을 전해주는 것 같아서 늘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평생 붓을 들고 정진한 두 작가의 작품 세계는 마음의 고요함으로 향하고 있어 전통 문화에 기반한 불교적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가 산내암자인 대원암을 선원으로 조성하는 불사를 회향했습니다.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을 비롯한 4부대중은 대원암 법당에서 관세음보살 좌상 점안법회를 봉행하며 불사의 원만 회향과 동안거 입제를 알렸습니다. 마곡사는 최근 폐사 수준으로 노후화된 대원암 법당과 요사체, 다각실 등을 복원해 무문관을 조성한 뒤 안거철에 맞춰 수자 스님들을 맞았습니다. 마곡사 대원암은 근현대 한국불교의 대표적 율사로 추앙받는 일타 스님의 부모님이 기도 수행을 한 곳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해정 스님 출가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도암이 경내 대웅전에서 산신탱화 봉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봉안법회는 주지 승원 스님을 비롯한 사찰 4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종 포교원장을 지낸 금산사 회주 도영대종사를 증명법사로 진행됐습니다. 도영대종사는 이 자리에서 일념으로 기도하면 성취하지 못할 소원이 없다면서 산신탱화 봉안을 계기로 수도암 4부대중이 기도 정진에 더욱 매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983년 현선 스님이 창건한 대구 수도암은 상좌인 현주지 승원 스님이 도심포교 원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1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